안녕하세요.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학원에서 IBT 토플 리딩을 가르치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첫째, 리딩 시험의 출제 방식과 둘째, 문제 유형, 셋째, 효과적인 공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형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리딩은 IBT 토플 4가지 영역 중 가장 먼저 보고 60분 동안 약 42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보통 총 3개 패시지가 나오는데 각 패시지는 약 700자에서 750자의 텍스트로 구성됩니다. 이 양은 일반적 글자 사이즈로 A4 용지에 가득 차는 정도입니다. 내용은 대학교 1학년 학부생들의 교양 개론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한 설명문입니다. 각 지문별 문제의 개수는 평균 14개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앞지문이나 앞문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평균 1분 30초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텍스트의 양은 많고 문제의 개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제한적이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42개의 문제가 8개에서 9개 유형으로 나뉘어서 반복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 유형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면 아무래도 문제풀이가 조금 수월해지겠죠. 이제부터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출제자가 수험생으로부터 측정하려는 독해 실력을 크게 4개의 포인트로 나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 패러프레이즈 유형입니다. 패러프레이즈란 주어진 정보를 다른 말로 바꾸어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팩트 문제입니다. 팩트 문제는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가 매우 구체적인 specific fact 문제와 문제에 나와 있는 토픽이 광범위한 general fact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커스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지문에서 인기의 원인이 적힌 부분을 빠르게 찾아 정확하게 읽으면 되는 문제가 바로 specific fact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지문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잘 읽고 작가의 의도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내는 유형입니다. 우선 수사적 의도 파악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가가 단락안에 적어놓은 특정 세부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작가가 다이아몬드를 왜 언급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글의 맥락을 파악하여 작가가 그것을 가장 단단한 광물의 예시로 적었는지 또는 화강암의 특징과 비교하려고 적었는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또 한 단락 전체의 기능이나 구성을 묻거나 단락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들도 이 유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왜 작가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찾아내는 글 안에 내포된 의도나 이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는 팩트 문제와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해석을 잘 해야 하지만 보기의 답이 단순 패러프레이즈가 아니라 문장 안에 암시된 것으로 구성됩니다. 문제 출제의 포인트는 크게 일반화, 거꾸로, 조합, 바탕 추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보통 아침에 떡볶이를 먹고 점심에 튀김을 먹고 저녁에 쫄면을 먹는다고 적혀 있다면 이렇듯 구체적으로 나열된 정보를 통해 그녀는 아마 분식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을 일반화 추론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추론은 예를 들면 성공을 하려면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정보를 읽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조합 추론은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토플 시험 점수를 내야 한다. 나는 유학을 가고 싶다 라는 2가지 정보를 가지고 따라서 나는 토플 시험을 봐야 한다 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바탕 추론은 바탕에 깔려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것으로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라는 정보를 통해 그렇다면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있겠다는 것을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이렇듯 추론 문제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매우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단
너무 비약적이거나 사실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상상을 하게 되면 오답을 잘 고르게 됩니다. 세 번째, 정보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파악하는 흐름 파악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지시어 문제는 they나 that 같은 것이 가리키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시대명사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평소 지문을 읽을 때 항상 모든 지시대명사의 정체를 찾고 앞문장과 뒷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 끼워넣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문장이 원래 지문의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넣어야 할 문장과 앞뒤 문장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머지 문장들도 논리적으로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을 확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단락이 구조적으로 100%의 완성도를 가지기 위해서 중심 생각이 어떻게 흐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보 요약하기 문제가 있습니다. 출제자는 수험자가 긴 문장 또는 긴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잡아내는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문장 간략화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적 길고 복잡한 하나의 문장이 주어지게 되고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패러프레이즈된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장에서 예시, 동격 같은 덜 중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핵심 정보만을 골라서 그 핵심 정보 간의 논리적 관계가 제대로 옮겨진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서머리 문제입니다. 하나의 긴 패시지의 내용을 단 4문장으로 압축하는데 일단 하나의 도입 문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머지 3개의 문장을 보기 6개에서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요점 정리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정보를 가진 선택지는 내용이 본문과 일치한다고 해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각 지문의 마지막 문제로 출제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정보 분류표와 번갈아 나오지만 서머리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됩니다. 지금까지 토플 리딩 시험에 나오는 9가지 문제 유형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토플 리딩 시험을 잘 보기 위한 5가지 단계별 공부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리딩 시험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어휘 문제와 팩트 문제를 잘 풀고 더 나아가 전체적인 리딩 점수 향상을 위해 풍부한 어휘력은 필수입니다. 토플이 좋아하는 빈출 어휘로만 구성된 해커스 복화책을 통해 동의어를 꾸준히 반복 암기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플 지문에 늘 등장하는 분사구문, 관계사절, 도치구문 등의 문법을 숙지하고 길고 복잡한 구문들을 꼼꼼히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낯선 토픽에 어려운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차분히 문장을 끊어 읽으면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별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문단의 내용을 중심 문장 그리고 세부 정보로 나누고 세부 정보는 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가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중심 내용을 빠르게 찾게 도와주고 끼워 넣기나 서머리 문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며 속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리딩에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빈출 문제 유형들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을 숙지하고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문제풀이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 출제자가 오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꼼꼼히 분석하시고 정답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 지구과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문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분야별 배경지식도 조금씩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분야별로 자주 나오는 빈출 토픽글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원칙적 이해를 하시고 다른 지문에도 응용해주면 어떤 지문이라도 쉽게 접근하게 됩니다.
목표 점수에 따라 단어만 많이 외워도 기본 점수가 보장되는 것이 토플 리딩 시험입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중심 내용 파악하기와 유형별 전략법 숙지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스마트하게 공부하셔서 단기간에 토플을 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토플 이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